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도 지났고 참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시작해서 원래 지사님은 1월 초에 저희가 항상 처음으로 모시는데 이렇게 좀 늦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모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전국이 비상한 시국에 처하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그런 불안한 혼돈된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2월 29일 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온 도민들이 새해가 됐지만은 새해에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모든 것들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고 우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자원봉사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성원해 주시고 성금도 마련해 주시고 조문해 주시고 하면서 그런 그 슬픔과 비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추모식도 행사가 끝났고 을사년 설 명절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운 상처를 이렇게 치유를 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을사년 2025년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좀 인사가 늦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 도민과 강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을사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회복과 치유하면서 우리가 또 희망이 있는 그런 2025년으로 도약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무원 참사 때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고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그 현장에서 그래도 우리 유가족들이 감사를 표현할 만큼 잘 수습을 했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아프고 다들 애도하고 있지만 스스로 한번 그때를 좀 돌아보는 게 마음 아프지만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그 유가족 분들 네. 또 유가족 대표 이분들이 그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도 그래도 마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 일하는데 너무 신세지지 않나 아유, 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들 과도하게 부담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그러셨군요. 하신 모습이 저희들도 감명 깊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 분들도 많이 오셔서 도와드리셨고 나중에 이제 결국 그 추모 마지막 이제 추모 행사까지 하면서 1월 18일 추모 행사하면서 일단 우리가 사고 수습, 시신 수습, 장례 절차 이런 절차는 마무리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장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마음속에 어째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그럼요.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거하셨지만은 그 트라우마가 없도록 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앞으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결국은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말씀도 또 유가족분들이 하셨고 또 그분들에 대한 뭐 재보상 문제랄지 특별 지원금 문제랄지 이런 부분도 특별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빨리 특별법이 제정돼서 원활하게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창구까지 생각하면서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국회 특위가 마련돼서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전라남도는 유가족 대표분들, 유가족 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유가족들과 함께하면서 그분들의 회복과 앞으로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도지사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여쭙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지금 궁금해하시고 이미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권 어떻게 보면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신 건데 제가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렇게가 너무 빠른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너무 지금 상황이 이제 비상 시국인데 그렇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또 절제된 모습이 필요해서 제가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제 마음속은 사실 이미 출마 결심을 굳혔어요. 근데 예. 이제 정말로 제가 고심하고 어떤 결정을 안 내린 걸로 생각하고 계셔서 지난번에 이제 국회 전라도 국립국가대학 문제로 국회 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기자분들 광주진압 출입 기자분들 국회 출입 기자분들 만났는데 묻길래 제가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 대신 출마 선언은 아직은 좀 때가 빠른 것 같으니까 적절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 출마 선언을 그때 가서 하기로 하되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마 선언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 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금 후보자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전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데 저는 이 탄핵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는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예. 봐도 정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그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예. 저는 파면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기 대선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그러면 호남에도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느냐 그거 여부를 떠나서도 우리 호남에서도 뛰는 사람 우리 호남에 희망을 그렇죠. 걸 수 있는 예. 사람이 있어야 된 거 아니냐. 그리고 호남 몫을 또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좀 대변할 필요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부담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호남에서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죠. 네, 김영록 예. 지사밖에 없다 이런 말이. 뭐 저밖에 없게 하겠습니까만은 네. 정치적으로 정치는 생물과 같고 네. 가만히 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부단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결심에 확고히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출마 선언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87년 체제 헌법 체제 네. 하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심하고 경제적 양극화 여러 가지 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 이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시 국가를 재창조하고 사회적 대계획을 하고 예.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한번 나서서 국가 재창조 선두에 한번 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계엄 자체가 비상계엄이란 말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비상계엄은 전지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그러니까요.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네. 있는데 전지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 삼척 동자도 알 수 이미 있는 내란이다, 이건. 이미 네. 내란이고 네. 거기에 다 텔레비에 중계가 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모니터로 다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결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도 뛸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했다. 그러면 이제 결심은 했고 선언은 아마 반드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쯤 되겠네요. 조기 대선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하느냐 조기 대선이 파면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시고. 그 전에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네.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경우에 결국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렇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은 도지사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선에 네네. 참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도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렇게 했고 네. 양승조 충남지사도 그렇게 한 다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도지사 임기가 한 1년 정도 좀 더 남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네. 제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때는 사퇴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사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대선 대선 후보로 본선에 예. 나간다는 의미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저도 도정에 누수가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많은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치는 이제는 좀 화합하는 정치, 대통합의 정치. 그래서 경선을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해라. 그렇죠. 또 네거티브 하지 마라. 포지티브한 포지티브. 네. 저는 포지티브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 결심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출마 선언도 곧 하실 거고 사실 그동안 이제 지사님 SNS 발언들을 보면 이제 최근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좀 이미 이제 대권을 향한 그런 포석도 좀 있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유독 이제 많이 강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 변명 위주로 뭐 그 계엄을 경고용이다. 그렇죠. 계엄과 관련해서 서부지방법원 습격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옹호를 한다든지 예.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저도 그 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 그렇게 표명을 한 거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이런 헌법 개정 문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개정 문제를 이야기하려면은 국민 대통합 속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지 각기 다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헌법 개정을 몰고 갔을 때 혼란만 더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헌법 개정 예. 문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선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조기 대선 이후에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다음에 헌법 개정 논의를 하려면은 이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랄지 서부지방법원 이런 습격 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예.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절대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예. 내란 동조 세력처럼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기 헌법- 때문에 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래서 그렇다면은 국힘당도 건전한 보수를 위해서 저는 걱정하는 목소리예요. 예. 건전한 보수도 필요한 거고 건전한 야당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나훈아 씨와 관련해서 말씀한 것도 딱 그런 그렇죠. 이유에서 제가 뭐 무조건 국힘당을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는 헌법 파괴 세력하고도 손을 꺼내야 된다. 그리고 건전한 보수, 건전한 저 야당 돼서 서로 헌법 개정 문제도 그런 선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뜻으로 뭐 SNS 최근에 또 한마디 예. 했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라고 확신하고 곧 대권 도전 선언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포부도 밝히셨는데 그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명확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 명확한 계획을 세웠고 예. 이제 다만 이제 이 시국 상황을 맞춰서 행동을 해야지 저 혼자 너무 앞서가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 헌재 판결 후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모셔서 나눴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전남 도정 활기찬 도정을 해서 또 이제 지사님으로서의 그 역할 또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압니다. 거의 2달 정도 됐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제 7, 8월 달에도 그때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작년 11월부터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이건 정말 뭐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고 연말에 아무런 경기가 없을 정도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3개 사업에 1,185 긴급 예비비까지 써서 이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워낙 골목 상권 힘들고 외식업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도청 구내식당도 일주에 일에는 휴무다. 그리고 가능한 예식도 밖에 나가서 무조건 하자. 이제 소상공인들이랑 골목 상권 살리자. 그리고 예. 연말 송년회 이런 부분도 그때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니까 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도 이제 조기 집행 예산 조기 집행도 지금 상반기 때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한 8천억대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정부가 발행을 지금 안 했어요. 정부가 일체 발행을 안 했고 예. 지금
예산 추경 예산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전라남도 차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오늘의 상품권 3천 말고 오늘의 상품권 말고 네. 지역사랑 상품권이 쓰임 용도가 더 훨씬 좋고 지역 네.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3,500억을 발행해서 3월까지 다 소진하자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인들 만나니까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사 분들 여행을 안 다니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 마케팅 뷰로 800개 정도 업체가 되는데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이런 분들도 어렵다. 그래서 1인당 30만 원, 또 영세 응급시설 공공요금은 일회 이렇게 하면서 30만 원 지원을 하고 어르신 부식비도 경로당에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 했는데 각 경로당마다요? 네, 경로당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음식점에 공공요금식으로 30만 원 지원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지만 그분들한테 큰 위로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 말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만 원을 벌려면 음식점의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모른다.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좀 더 도와드리고 싶기도 그러니까요. 한데 지사님 얼마나 그렇지만은 그러시겠어요? 예. 우리 이제 재정 행편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해서 긴축대정 했죠. 그다음에 감세 정책했죠. 그러니까 도통에 내려온 전라남도에 내려오는 일반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어서 전라남도는 그 힘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산이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줄진 않았죠. 줄지 않게 예. 했고 예. 조금 오히려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제 어려운데 정부가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 예. 야당이 예산을 감축했으니까 야당 탓만하면서 정치적 공방을 벌리셔야 되겠습니까? 국민 생각하고 빨리 추경해서 지금 민생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 뭐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경제 이야기로 먼저 좀 풀어봤는데 민선 7기와 8기를 쭉 이어 오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3선에 도전하시겠다. 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7, 8기를 잘 운영하셨다는 평가가 많고 항상 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업무 수행 능력 평가에서는 항상 1위를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그 7, 8기 민선 7, 8기 성과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그래 우리 정정섭 아나운서님께서 전남 도정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개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산은 제가 이제 민선 7기 맨 처음에 맡았을 때 2018년이거든요. 네. 7조 5천억 대였는데 지난해 연말에 13조를 조금 넘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연말 예산이고 올 연초는 다시 12조 5천억이 됐습니다만은 연말에는 또 13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예산 증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국고 예산은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6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조대로 연속 2년 연속 9조 원대의 국고 예산이 전라남도 관련 국고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도민 소득도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1인당 개인 소득이 2018년은 전국에서 한 13, 3, 4위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9위까지 올라왔고 가구당 소득은 과거에는 17위까지 뭐 17위, 16위 뭐 이렇게 거의 하다가 최하위권이었네요.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지금은 8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전라남도 경제 소득 수준이 중위권 정도까지 네네. 지금 올라온 건데요. 자, 이런 부분은 저희 전라남도가 예산도 좀 증가하고 또 많은 사업들을 펼친 것들이 좀 도움이 됐고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또 열심히 살았다 그런 증표다 생각해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앞으로 우리 농수산물도 수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보지 말고 그렇죠. 해외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지 않느냐 했는데 농수산식품도 보면은 이제 2018년도에 3억 9천만 불에서 지난해는 7억 9천만 불 2배로 늘어났어요. 그 지사님 오신 다음에 바다의 그 김이 바다의 금으로 바뀐 것 같은 영향이 좀 있죠. 그래서 저한테 김지사 김지사 별명이 맞네요. 김지사인데 제가 김지사입니다만은 김지사라고 강하게 장음으로. 길게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라남도 이제 기회발전 특구도 지난해 네. 125만 평 확보하고 우주 국가 산단도 새롭게 이렇게 예타 면제로 사업이 확정됐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큰 앵커 기업이 들어오게 지금 MOU까지 맺고 있고 하순에는 첨단 국가 바이오 특화 산단 첨단 산단이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수 순천에는 공약 용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미래 첨단 국가 산업 이 단지를 만들겠다. 지금 저희 정부에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성사될 걸로 보고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여건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기업 유치 그리고 자체적인 그렇죠. 벤처 창업 특히 청년들이 벤처 창업할 수 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좀 진행 중에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또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예. 좀 이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이제 우리가 산단도 있고 또 기회발전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제반 여건은 갖춰졌는데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제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들 벤처 창업 이런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수출 기업이나 또 어떤 그 질적인 크게 밸류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기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예. 그래서 333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청년 벤처 창업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 밸류업 하고 또 수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청년 창업가들은 앞으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예. 월 100만 원씩 한 2년이나 3년 이렇게 지원하면서 말 그대로 기술 창업을 해서 새로운 벤처 창업의 신화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리백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는 예. 거 그게 이제 우리 지역이 가장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분야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생에너지 자체 해상풍력이랄지 또 태양광이랄지 영농형 태양광 이런 부분들을 이제 21기가와트까지 우리가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런 재생에너지를 첨단 산업 투자 유치에 발판으로 삼겠다. 그게 이제 아리백이 되는 예,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면에서 우리 전라남도에 그동안에는 전라남도를 쳐다보지 않던 기업들도 이제는 앞으로 전라남도가 유망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예.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삼성에서도 제가 아리백 하려면 삼성에서도 전라남도에 공장 안 짓고 수도권에 공장 지으면서 아리백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 네. 지사님 말씀이 맞다. 그렇지만 현실로 지금 투자를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이 지금 특히 이제 AI와 맞물려서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고 그 전기를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집조가 되면서 다른 산업까지 연관 산업까지 예.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근데 데이터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지가 전라남도. 그래서 장소에는 이미 좀 하고 있고 광양 순천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도시 해남 쪽은 기회발전 특구까지 지정되어 있는데 대규모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우리 지역에 조성하겠다 이런 그 구체적인 좀 계획을 액션 플랜을 만들어 놓고 연구 노력해서 반드시 그 계획을 실현하겠다. 그 계획이 되면은 우리 전라남도 또 새로운 각도에서 네. 대기업들이 전라남도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런 이제 기업들이 오려면 무엇보다 그 SOC가 잘 확충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전라남도가 그 부분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솔직히 이제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SOC 문제는 사실은 전라남도는 SOC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인식이 수도권 아니면 뭘 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국 사람,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서울에서 전라남도는 절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이어들한테 물어봐도 네.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문이었습니까? 이미 예. SOC가
우리 저 무안국제공항 있죠. 그다음에 또뭐 KTX가 KTX 문제. 근데 이제 좀 SOC도 여수 같은 경우, 전라선 같은 경우는 완전한 안배관 KTX 노선으로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네. 하자 해서 네. 지금 에타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되면 전라선도 더 빨리 30분 이상 단축하게 되고 네. 또 목포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 반까지 다닐 수 있는 남해안철도 또 경전선은 광주에서부터 보성 네. 거쳐서 순천까지, 부산까지 부산까지 가죠. 네, 그런 부분을 SOC 남은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관망하는 것은 이제 남해에서 여수까지 이제 해저턴을 뚫고 있잖아요. 예. 또 여수에 지금 현재 해상 교량 연도 사업해서 사업들을 5,200억 들어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최근에는 이제 고흥에서부터 완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국도로 연결됐고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일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남해안 여수에서 목포까지 남해안 선샤인 웨이까지 연결될 수 있다. SOC 문제가 그렇게 되면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지평, 새로운 신천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 벌써 그렇게 되고 있다.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목포대와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 통합, 이 국립의대 설립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이제 개교를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의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내란 사태로 의대 신설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통합의대 설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사실은 지금 비상한 시국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과대학 문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예. 이렇게들 또 보시는데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민생 중에 민생이 결국 의료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의료 계획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의료계 반발이 크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의료계와 정부가 대타협을 통해서 의료 개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3월달 되면은 의과대 신입생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휴학하는 의과대 신입생까지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또 등교가 그 등교 거부 사태가 또 발생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월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예. 가장 좋은 방법 2월 안에 풀어. 늦어도 3월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 가서도 이야기했고 정부에도 의료계와 정부와 빨리 대타협이 필요하다. 국민을 보는 대타협이 필요하고 대타협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뭐 그 의료 인력 추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전라남도 같이 의과대학이 아예 없는 지역은 의료 체계 완결성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이 의과대학, 돼야죠. 예. 먼저 선행을 해라. 네. 증원보다도 의과대학 신설이 먼저다. 그렇죠. 예. 영순이다.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도 약속을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변함없는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 의지를 하겠다. 거듭 밝혔어요. 네. 정부는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네. 의료계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근데 의료계하고 협의를 2월 3월까지는 어떤 형태로 대타협을 해야 된다. 네.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권한대행 체제니까 더 저 높은 분 간섭업 더 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이 더 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꼭 권한대행 체제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국립의과대학도 중요하지만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국립목포대가 역사적인 대통합을 하기로 한 것은 예. 이것은 진짜 교육계에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네. 교육계 인사 아닌 분들도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한국 제일대 같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것은 꼭 돼야 된다 봅니다. 네. 차차 또 지켜보면서 그 수건 사업이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신속하게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는 또 회복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안공항이 좀 활성화되는 시점에 또 전기선도 활발하게 이제 막 운영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폐쇄 중인데 듣기로는 이제 지사님 10월까지는 무안공항이 다시 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언제쯤 다시 정상화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천상목 군함 대형이 무안공항에 네. 이제 그 우리 유가족 분들 위로도 하면서 그때도 공식적으로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슬프고 참 비통한 일이고 그런다 하면서도 무안국제공항 문제는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그레이드가.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로컬라이즈 자체가 둔덕 그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되잖아요. 개선을 그렇죠. 해서 뭐 전국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렇죠. 뭐 청주나 여수공항까지 여수 뭐 예, 다 그렇죠. 개선하겠다 했으니까 예. 그걸 개선을 해야 되고 조류 감시 퇴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확실하게 보완. 예, 그다음에 이 항해 안전 장치도 설치해야 되고 확실하게 이제 그 안전 문제를 보장할 수 있게 그런 조치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8월 달 내지 10월까지는 재개장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고 또 8월 달 이런 때는 비수기입니다. 항공 비수기.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니까 10월 달까지는 재개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국토부의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인데 그렇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8월 되면은 그 할주로 연장한 부분이 완공이 됩니다. 대형기 정도 다 이제 완공이 예.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로컬라이저 이런 부분도 좀 더 빨리 좀 공사를 끝내서 네. 8월 말부터는 좀 재개장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하고 어찌됐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안공항이 더 안전한 공항 그렇죠. 또 그게 서남권의 중요합니다. 예. 광주 관문공항. 전남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사고가 없었으면 지난해 한 50만 가까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그런 부분 다시 활성화 조치를 해서 저는 광주 전남을 위해서는 무안공항이 활성화가 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없을 때 얼마나 불편한지 물론 몇 개월은 참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정말 없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된 거죠. 예, 뭐 인천까지 가야 되는 불편은 예. 광주에서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기업 유치도 크게 네. 문제가 생깁니다. 예,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것을 잘 극복하고 전화 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전남에서 김 산업도 얘기해 주셨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유치는 한 30조 원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제 기회발전 특구랄지 화순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또 우주발사대 국가산단 이런 부분이 125만 평, 73만 평, 46만 평에 이르기 때문에 네. 거의 뭐 200만 평, 300만 평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 유치, 특히 벤처 창업 이런 부분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특히 바이오 산업까지도 기술 창업 기업들을 150개까지 육성하겠다. 아까 333 우리 벤처 네네. 창업 또 밸류업 스케일업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도 필요하다 하면은 더 발전시켜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중견기업 구조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 예. 이제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이 사실 요즘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투자가 늘어나는 여수 국가산단. 네.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 지역 그 당시에 불경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불경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방이 원룸이 없다 그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정말 고용이 줄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맞아요. 너무 어렵고 중국에서 너무 덤핑 이게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필요하면은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근데 그거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좀 빨리 해달라. 여기는 금방 숨이 넘어갈 정도로 헐떡이고 있는데 자꾸 뭐 조사한다. 무슨 용해 가라. 뭐 조사한다 해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해서 빨리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예. 분야는 저희들이 태양광 아까 해상 풍력 뭐 이런 부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21기가와트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 이익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업 허가를 해줄 수도 없고 협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햇빛 연금 또 아동 수당도 일부 좀 네, 신안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잘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선도 모델이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안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 이건데 다른 지역도 이런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이런 뭐 영광도 지금 잘 하려고 대단위로 하고 하면은 있고요. 네. 그리고 영광에도 지금 네. 3메가와트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만들면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환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에너지 기본 소득으로 통칭해서 부른다 하면은 앞으로 2030년 이렇게 가서는 1조 원대의 에너지 기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서 전라남도 도민들께 환원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보겠다. 신한 군수님이 어제 이제 박원양 군수님 오셔서 대담하는데 아주 뿌듯해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인 연금을 국가 예산 받지 않고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시면서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신안군이 예. 앞서가고 네. 또 전력계통 연결이 좀 유리했어요. 예. 근데 다른 지역도 지금은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네. 전력계통 한전은 전력계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렇죠.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허가가 나고 허가가 나와서도 또 발전하고 네. 발전됐을 때 그것을 활용되고 지금 현재 전력계통을 제한 조치를 해놨거든요. 예. 우리 전기가 남아 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고 우리 지역의 전력계통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한전에 대해서도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처럼 과감한 50% 정도는 투자를 해주라. 일반 고속도로 정부가 투자하잖아요. 에너지도 이 전력계통은 에너지 고속도로로 당연하게 추진해야 이재명 할 대표가 정책이 그것을 아닐까 싶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걸 50%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전도 요즘에 적절하는데 빨리빨리 전력계통을 연결해서 네.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일으킬 그렇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산업도 요즘에 기후가 너무 급변하고 지금 아열대화 되면서 지금 이제 아열대 농수산물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기존에 우리 농수산물이 품종 개량이 되지 않으면은 기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못하죠. 없어 아열대 기후를 견딜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품종 개량도 해야 되고 또 아열대 작물을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재배하고 육성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실증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열대 실증센터는 지금 장성에 만들고 있는데 이미 착공해서 곧 완공되면 그런 역할을 할 거고 해남에는 농식품부의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센터를 예. 유치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좀 절차가 늦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은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새로운 농법 그리고 아열대 기후변화 대응 이런 농법에 있어서도 제일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 지사라고 얘기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김과 관련해서도 잠깐 좀 더 언급해 주시겠어요? 예. 김은 그러니까 지금 수출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김을 이제 한국 김이 세계에 지금 표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K푸드의 대표 주자로 검은 반도체. 예. 점유율 1위고 이제 이미 지난해 3억 6천만 불 수출을 달성했으니까 외국인들 김 다 사가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서 예. 7억 불까지 수출을 늘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생산 기반도 확대해야 되고 수출을 결국 할 수가 지금은 수출이 70% 내수가 30%. 와. 과거에는 거꾸로 그랬군요. 내수가 70%였는데 거꾸로 됐어요. 예. 그래서 수출을 기반 강화를 하면은 국제 기인거래소 또 수출식품
수출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김을 좀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김을 전용 물류 단지, 마른 김을 냄새 나지 않게 눅눅하지 않게 하려면은 결국 냉동, 냉장 이런 물류 단지가 필요해서 자, 이런 부분 하면서 인삼진흥원은 많은 연구원들이 있어요. 예. 인삼은 근데 우리 김보다 수출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김산업진흥원도 만들어서 좀 연구를 국가적으로도 하고 수출 산업화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상품을 개발해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할 만합니다. 김은 촉구할 세계적인 만하고, 김인데. 예. 제가 또 김 지사님이 제가, 이렇게, 예. 제가 그런 것을 못하면 네. 또 안 되죠. 네. 전남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관광도 요즘 전남은 1, 2위예요. 예.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죠. 특별히 올해 또 중점을 두는 관광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전라남도 이제 관광이 2018년도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5천만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직전에는 6천만을 넘어섰다가 다시 5천만 이하로 줄었다가 지난해 이제 6,300만이 이렇게 2023년 지난해 통계도 아직 안 나왔어요. 2023년에 6,300만을 돌파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찌됐든 통계 숫자로 그것도 중요하니까 1억 명을 목표로 하겠다. 특히 이제 애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특히 이제 K푸드 이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산업도 세계화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섬 문화, 다도의 섬은 특히 막 이렇게 아랍 사람들을 보면 막 정신 나가서 좋아한대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관광 산업화 해야 되는데 우선 2025년도에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도 하고 네. 국제 남도 음식 축제를 합니다. 2025년 국제 남도 음식 축제. 예. 국제 남도 음식 축제를 통해서 미식산업 박람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음식 자원이 세계적인 음식 자원인데 네. 이걸 이제 세계화 시키고 또 상품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미식산업 박람회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올 가을에 열리는데 예. 그런 부분을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여수 세계섬 박람회 이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섬 문화축제 섬 박람회로는 세계 최초로 열리기 때문에 이제 세계적으로 섬을 갖고 있는 여러 나라를 초청을 하면서 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다시 재발견하면서 그것을 관광 산업까지 연계시키고 또 섬에 사는 분들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이제 여수세계 섬 박람회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세계적 K 관광의 섬 거문도 각광받을 수 있거든요. 또 남해안 대표 트레킹 코스 금오도 비행길 이미 유명하지만은 바다의 정원 박물관 선죽도 이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내년 우리 전라남도 관광객을 앞으로 1억 명까지 이렇게 전폭적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전남사랑 도민증 있잖아요. 네. 그거 저도 있는데 그 참 좋은 곳 많이 할인 받아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에게도 발급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외국인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도 서포터스라고 해서 외국인 서포터스도 발급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직은 아신 분은 뭐 좋다고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가입하면은 만 원 상당의 만 포인트를 지급해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라남도 서포터스라고 부르는데 55만 명이 됐거든요. 55만 명이고 그 서포터스에 된 분들은 관광 왔을 때 할인 혜택 드리고 그다음에 남도 이제 숙박이나 뭐 이런 부분. 남도 이제 남도 장터. 남도 장터. 예. 남도 장터에 오시면 또 할인 혜택을 줍니다. 서포터스는 남도 장터에서 할인 행사를 할 때 서포터는 추가 더해줘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발급받았다고 좋아하시고 서포터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많이 알리고 있는데 55만 명 됐는데 앞으로 100만 명이 되면은 전라남도 좋아하는 서포터스 분들이 전라남도에 관광 오면은 전라남도 관계 인구도 늘어난 거고 관광 활성화도 되고 그럼요. 또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을 애용하게 되고 그래서 일석삼조 예.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잘 펼치는 전라남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산업도 유치하고 정책들도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도민과 함께 더욱 빛이 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도민들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이 전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가장 많은 곳,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은 곳 중에 하나인데 북적이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라남도가 이제 인구 소멸 지역 가장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에서 네. 1위를 해서 참 좋지 않은 분야 일인데 그러면 전라남도가 잘못해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산율, 학회 출산율을 보면은 전라남도가 제일 지난해 높죠. 0.97, 네. 0.97, 전국 평균은 0.72. 네. 올해 이제 2024년이죠. 네. 내년, 작년의 경우에는 한 514명 정도 신생아 출생이 6.5%가 증가해서 잘하면 출산율이 학교 출산율이 0.97에서 1.10까지 갈 수 이를 있다. 넘어갈 수 예. 있군요. 그러면 전라남도처럼 17개 시도에서 잘한 데가 없어요. 그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아이 이제 낳기, 조성돼 있다. 그만큼 우리가 네. 출산율이 보양 높은데 출산과 보육.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전라남도가 위험순위 이렇게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느냐? 결국은 이제 젊은 청년들 유출이 많아서 그런 거고 또 이제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연사하는 그런 프로테인이 높아서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정말 이 학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군 출생 기본수당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예. 지난해 도입을 해서 실제 혜택은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매월 20만 원, 전라남도가 10만 원, 예. 시군 20만 원, 매월 20만 원. 그러니까 한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4,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결과가 돼요. 예. 그래서 세 아이까지 나면은 1억 3천만 원의 지원을 받는 효과가 있고 거의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고등학교 마칠 때가 예. 18세까지 네. 이렇게 하는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가 저희 많은 질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매월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호를 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네. 독일 같은 데도 뭐 30만 원 이상 네덜란드는 한 40만 원대 이렇게 이런 출생 기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전라남도는 가장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그래서 전라남도 먼저 도입을 했지만은 전라남도가 돈이 많은 상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도 이런 노력을 국가적으로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국가 정책이 돼야죠. 국가 정책이 돼야 되는데 국가는 칸막이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실국 실과별로 여러 가지 백화점식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국민들은 잘 뭐가 뭔지를 잘 모르죠. 모르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차라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국가가 20만 원, 우리 지방에서 20만 원, 40만 원씩 좋습니다. 받게 되면은 실제 예. 혜택이 되잖아요. 네. 그런 정책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주장을 했는데 결정권이 없는 도지사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새로운 정부가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대권 도전을 향한 그 말씀이 딱 나오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예. 반드시. 네, 이렇게 반드시. 하면은 우리 이제 돈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네. 돌봄 그리고 교육에 그렇죠. 도움이 돌봄 되는 교육. 거죠. 네. 도움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 출산율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돌봄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도 예. 학교 출산율 또 부모의 그런 보육 환경을 보육 환경을 만들어서 네. 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출생과 돌봄 이제 보육까지는 그런데 전남이 어르신들이 또 제일 많은 고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초고령 사회고 어르신 복지에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 우리 뭐 정부에서도 노령 기본 수당도 지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노인이 가장 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빈곤율이 빈곤율이 높다. 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어르신들한테 노인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드린 게 저는 좋다 생각해요. 예. 아까 노인 아까 노인 기본 수당도 있지만은 네. 노인 수당도 있지만은 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제가 생각할 땐 꼭 필요하다. 앞으로 그 부분을 대폭 늘려야 된다. 어르신들도 노령수당, 기본수당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일자리를 좀 많이 좀 그렇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정정하게 잘들 살고 계시니까 일자리 창출 문제, 노인들이 정정하게 일할 수 있고 앞으로 또 미래에도 좀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네.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걸 노노케어라고 하잖아요. 노노케어,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우리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이제 손주 돌보기에 대해서도 오. 지원 프로그램을 아, 하겠다 그렇군요. 하는 거거든요. 네. 손주 돌보는 것도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봉사하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가족이기도 하지만은 미래 국가적으로 세대 지원을, 키워내는 거니까 지원을 예.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와드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기 전라남도도 나서겠습니다. 예. 긴 시간 또 지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대권 도전과 관련한 이야기 들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뭐 못하신 말씀이나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전남 도민께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혼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좌절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런 압박들이 많이 지금 있고 우리 경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목 상권은 거의 무너졌다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나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재창조, 새로운 대한민국 대개혁에 나서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서 잘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은 치유와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2025년이 됐으면 합니다. 예, 지사님도 새로운 희망 또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2025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일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더 건강하십시오. 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멋진 비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릴레이 신년대담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함께한 CBS 매거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지희, 작가 이양미, 기술 김사무엘, 진행의 정정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